재활치료 Q&A 시간입니다. 오늘은 허리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운동법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재활 전문센터장이신 서울대병원 이정우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조금 뒤로 밀리셨네요. 네. 자, 지난 시간까지 허리 손상의 단계, 증상, 또 자세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는데요. 네, 잠깐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이제 허리는 받치고 있는 하중이 크기 때문에 이제 손상이 발생하면 처음에는 다음 같은 증상에서 시작하는 디스크 내장증, 디스크 안의 문제, 그리고 이제 그게 심화되면 디스크가 터지면서 섬유륜이 터지면서 흔히 말하는 디스크가 탈출하는 디스크 탈출증. 거기부터 진행이 되면 디스크 두께가 얇아지면서 후방 관절에 하중이 많이 생겨서 이제 후방 관절증, 뭐 그러면서 척추체가 무너지는 척추 전방전이증, 그러면서 공간이 좁아지는 뭐 척추 협착증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사실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오고 관절도 후방이 있기 때문에 이제 뒤로 벌어지지 않는 자세, 그래서 허리가 온폭 들어가는 배를 약간 내미는 이제 전만 자세, 그 허리의 S라인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배를 좀 내민 자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 자는 동안 혹은 운전 시에, 그다음에 의자에 앉아서 사물을 보실 때, 모니터 눈높이로, 모니터 눈높이 보실 때, 그다음에 물건을 가벼운거나 무거운 택배 박스 화분 드실 때 이 전만을 유지하고 물건에 한 발 더 다가서서 이제 허리보다는 허벅지와 엉덩이를 쓰신다는 느낌으로 몸 전체를 일으켜 세우는 식으로 움직이시라. 그래서 정적인 동작은 전만을 유지하시고 동적인 동작을 할 때는 허리를 유지하고 허리로 접었다 피는 게 아니라 다리로 든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뜨끔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 강조를 해주셨고요. 오늘은 이제 척추 강화에 도움이 되는 특히 허리 부분, 운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실 거죠. 사실은 운동이 이제 뭐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인데 이제 허리는 근력 운동에 속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주변 근육과 인대를 강화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공간이 앞, 뒤, 좌우, 위, 아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단련하는 게 아니라 좌우로는 허리의 양쪽의 척추 기립근이 균형이 맞게, 이제 그 혹시 척추 측만증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약한 쪽 근육을 강화하는 식으로 해서 좌우의 균형이 맞게, 그리고 앞뒤로는 배 식스팩 왕자 그 복직근이 있고 뒤에는 척추 기립근이라고 해서 뒤를 만져보시면 딱딱한 온폭 들어간 한가운데 양옆에 근육이 있죠. 이제 척추 기립, 척추를 세우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뒤의 근육의 균형이 맞아야 되는 것이 있고요. 뭐 위아래는 특별히 이제 배 공간이지만 아래쪽에 엉덩이도 같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운동을 하실 때 너무 과하지 않게, 이게 활동성이 움직이는 범위가 넓은 그 공간 근육 허리다 보니까 잘못 운동을 하면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는 악화가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동작을 좌우, 앞뒤, 위아래 균형이 맞게 적절한 강도로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좀 애매한 게, 예전에 그러니까 젊을 때는 척추체에 어떤 손상이 없거나 담 같은 증상 없고 뭘 해도 씩씩하게 하실 수 있어요. 젊을 때는 적절하고, 이제 뭐 그런 운동들도 이제 좀 30, 40, 50, 60 넘어가시게 되면 이게 오히려 악화시키는 운동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많이 하시는 이제 골반과 등을 이렇게 접어서 하는 윗몸 일으키기, 발끝 만지는, 앉아서 발끝 만지는 스트레칭, 그다음에 뭐 누워서 다리 들기 같은 동작은 사실은 맨손 체조로 가장 많이 하시는 동작인데, 이게 뭐 복근 만들기에 또 가장 많이 좋게 하시고요. 그래서 젊을 때는 이게 주요하고 의미 있는 동작인데, 허리가 한번 손상이 되었을 때는 오히려 악화시키는 동작이 될 수 있어서 이제 연세에 맞는 운동들을, 그러니까 나이를 먹었을 때는 좀 더 그렇게 몸을 전체로 컨트롤이 혹시 놓칠 수 있는 동작을 하는 기보다는 좁은 범위 내에서도 충분히 근육을 수축할 수 있는 운동들을 하시는 것이 또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운동해야 돼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등은 신전 운동 하시는 거 말씀드렸는데, 서서도 이렇게 그 척추 전만을 유지하려면 등 근육에 어떤 긴장이 딱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좀 힘을 줘야 되죠. 그 의식할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등을 펴주시면서 등과 허리를 동시에 펴주시는 그런 신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엎드려서 하실 수 있는 신전 운동은 저희 뭐 다양한 운동들에서 이런 자세들이 있는데, 뭐 요가에서는 뭐 사자 자세 혹은 뭐 스핑크스 자세 이렇게 말해서
땅을 보고 엎드리신 상태에서 손을 바닥에 이렇게. 짚고 이렇게 네. 펴서 다리는 붙어 있고 네. 상체는 들려서 이제 얼굴은 정면을 보는 그런 자세들이 좀 정적인 스트레칭과 약간의 근육 이제 수축이 가미된 동작일 수 있겠습니다. 네. 복근이 네, 중요하죠. 그렇죠. 뒤쪽에는 등 근육이 있으면 앞쪽은 복근이 있는데요.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복근이 없으면 배가 처지고 배가 처지면 과전만 돼서 좀 이제 뭔가 장바구니를 배에다 달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후방 관절에 이제 무리가 갈 수 있어서 허리가 또 아플 수 있다고 장바구니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말씀하신 그 너무 충격적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뒤로 젖히는 동작도 배에 힘 없이 너무 이렇게 뒤로 그냥 이렇게 젖히고 계시면 네. 이게 또 그냥 오히려 안 좋죠.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후방 관절에 무리가 가서 그래서 네. 앞쪽에도 배에 힘을 주고 뒤에도 배에 힘을 주고 양쪽에 번갈아 가면서 힘을 주다 보면 이제 흔히 말하는 자연 복대, 그러니까 배 둘레로 이렇게 통처럼 네. 흔히 복대 많이 하시는데 네, 내 몸에 네. 가지고 있는 복대를 이제 강화하는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자연 복대라는 개념이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앞뒤에 있는 척추 기립근과 복직근, 식스팩, 그다음에 양손 옆구리 자세 이렇게 하시면 네. 조교 자세 있죠. 네, 그러면 네. 검지쯤에 만져지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배에 힘을 주면 근육인지 살인지 알 수 없는 장운동을 촉진할 것 같은 그 위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복사근이라고 해서 둘레의 근육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면 복직근, 이게 다 앞에 연결이 식스팩 돼 다 있는 연결돼서 이제 복대가 있고요. 네. 그 뒤로 이제 등에 광배근이라고 해서 왜 이소룡 근육 같은 이렇게 등 네. 우리 권투 선수가 하면 이제 날다람쥐 등이 확 넓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 광배근, 뭐 활배근, 그다음에 엉덩이 근육 이렇게까지가 네. 전체적으로 이 자연 허리를 복대예요? 유지하는 이제 자연 복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약간 힘을 주고 힘을 앉아 주고 있는 앉아 있고 이렇게 힘을 주신 다음에 네. 헛기침을 이렇게 해보면 네. 이제 배에 그 힘이 들어가지 네, 않습니까? 네, 네. 이 그런 식스팩에?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좀 연세 드셨을 때는 윗몸 일으키기보다는 이렇게 평소에도 배에 힘을 주면서 살짝 수축하는 느낌의 운동들 조절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네. 조절들을 많이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도 단련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하면 네. 이제 누워서 이제 무릎 세운 다음에 이제 엉덩이 들기. 네네. 저번에 이제 뭐 그 뇌손상 뇌졸중 환자분들께도 이제 엉덩이 근육 강화가 중요해서 걷는데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일단 누운 상태에서 무릎만 세우고 발바닥은 붙인 상태에서 등과 발은 붙이고 엉덩이는 공중에 띄운다는 느낌, 이제 브릿지 교각 자세라고 네, 네.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척추도 펴지고 엉덩이 근육도 수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랑 뭐 앉은 자세에서 자연 복대, 네. 그다음에 뭐 플랭크 운동 플랭크 이런 것들도 요즘에, 플랭크 예. 많이 하시는데 힘들어요. 운동들이 다 영어 이름이라서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네. 이것도 일종의 앞쪽 교각 자세 이렇게 뭐 설명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팔로 버티고 발끝으로 버티고 네. 그 사이에 있는 복근과 완전히 일자로 다리 만들어야 근육과 되죠. 그래서 척추를. 척추를 일자로 너무 젖히지도 너무 구부리지도 네. 않게 일자가 되게 그래서 배의 복근과 등 근육이 균형이 맞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정적이면서도 한 30초 1분 하시면 땀이 뻘뻘 나는 이런 이제 수축 자세들이 오히려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걷는 거는요? 보통 걷기가 많이 네네. 좋다고 걷는 저희가 이 거 시간에 사실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힘든 운동 하시는 것보다는 많이 걸으시는 게 중요한데 사실 이 팔자걸음으로 양반 자세로 걷는 것도 자세가 중요한 흐느적 거죠. 걸으시면 이제 유산소는 되지만 네. 허리 건강에는 큰 도움이 안 되시고요. 걸으시면서 양쪽 엉덩이와 등 근육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수축하는 그러니까 뒤로 다리가 뻗을 때는 그쪽 엉덩이와 등 근육이 수축을 하고 네. 앞으로 다리를 뻗을 때는 그쪽 복근이 수축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뒤로 등을 만지면서 이렇게 걸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걸을 때 허리가 휘청휘청하면서 걷는지 아니면 뒤에 척추 기립근이 양쪽에 번갈아 가면서 수축을 하면서 걷는지 이제 본인이 인지하시면서 걷는다면 네, 네. 짧은 거리를 걸으셔도 좀 운동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약간 배에도 허리에도 힘을 주면서 그렇죠. 네, 네. 의식적으로 네. 좀 걸으면서 이렇게 그 조교 자세를 하면서 배도 만져보고 네, 네, 등도 네. 만져보면서 이렇게 걸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쿼트는 어때요? 스쿼트가 좋은 이제 그 배 자세라고. 이런 허리 복근만 강화하는 게 아니라 그 아까 물건 들 때도 네. 다리로 엉덩이로 드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스쿼트라고 하는 자세가 쪼그려 앉기의 반 정도 하는 자세라고 이제 어르신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것도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 벽에 가까이 가서 등을 벽에 붙이신 다음에 네. 무릎을 구부려서 엉덩이를 내려가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실 때 아. 무릎은 90도 이상 구부러지지 않게 더 많이 그렇게 해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시면
이제 스쿼트 자세. 90도까지요? 네, 무릎이 많이 내려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렇죠. 힘들죠. 네네네. 그것도 힘들. 네, 그렇죠. 90도까지 90도 뭐 할 수 있으신 정도까지 하시는데 더 90도보다 더 접으시면 무릎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네네. 뭐 적게 하시는 건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허리에 좋다고 해서 수영도 그렇죠. 많이 하시고 요가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진료실에서 물어보시거든요. 무슨 네. 운동하면 좋을까요? 물으시면 사실은 이게 이 운동은 수영도 배영이나 뭐 저병은 허리의 전만을 유지해 주니까 좋은데 저병하시다가는 허리가 나갈 수 있다. 네, 허리 어깨도 안 나가실 좋다고. 수 네. 있다. 뭐 요가도 어떤 자세는 좋지만 어떤 자세는 무리가 갈 수 있다. 필라테스도 이제 그런 정적인 자세가 있지만 너무 접었다 폈다 하는 자세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시면서 이제 어떤 단체로 하시거나 그 교육을 받으실 때 이 자세는 좀 내가 무리하거나 너무 몸을 많이 움직인다 싶으면 쉬었다 갈게요. 요 말씀을 하실 수 있다면 사실 수영, 뭐 요가, 필라테스 다 괜찮은 운동이십니다. 수영 특히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에서는 관절이 좀 무리가 덜 가잖아요. 그렇죠. 아쿠아로빅 같은 자유 것도. 운동 시간 이런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밀려서 막 무리해야 되는 그런 수영 말고 이제 자유 수영이나 자유 아쿠아로빅 하는 그냥 풀에서 자기 스스로 조절해가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영도 배영은 좋은데 저병은 이제 사실은 어깨도 그렇고 허리도 계속 이렇게 파도 치듯이 움직이셔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근육이 이제 받쳐주지 못하면 허리가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육을 잘 만들어 놓으시고 운동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뭐 허리에 좋은 자세 지난 시간에 설명해 주신 데 이어서 운동까지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